이재명은 무난히 2014년 선거에도 당선돼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이재명의 사이다 이미지를 전국구로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만들어져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예요. 걸그룹 공연 중에 그거 보려고 환풍구 덮개에 사람이 몰리면서 결국 덮개가 무너졌고 무려 16명이 사망했어요. 이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니까 이재명은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맞받아쳤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답게 페이스북에도 한마디 쏘아붙였는데 이 영상과 SNS가 퍼지면서 이재명은 사이다 이미지를 얻게 돼요. 그의 지지층을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죠. 그 말처럼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려서 SNS를 올리고 직접 유권자와 소통하는 걸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이고요. 이재명이 SNS로 직접 소통한 이유를 가만 보면 그가 대학 시절 큰 충격을 받았던 광주의 진실과 연관이 있어요.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보도 통제 때문에 광주의 진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를 못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시 대학생들이 유인물을 뿌려서 진실을 알렸거든요. 이재명은 지금 SNS로 얘기하는 게 당시 유인물을 뿌려서 진실을 알리는 거랑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될지 모르니까 직접 진실을 알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 중에서 최초로 박근혜 하야를 공개적으로 외쳤고 그들이 우리의 경륜을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 대기임을 우리가 올라가주는 모습임을 우리가 증명합시다 여러분. 촛불 집회에서 속 시원한 발언들을 쏘아내면서 드디어 한 방에 전국적 인지도를 챙겨요. 황교안이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총대를 부러뜨려줘야겠죠. 초졸 공장 소년에서 가장 유명한 지자체장이 되더니 이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졌어요. 그러고는 성남시장이라는 그릇이 좀 작다고 생각했는지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요. 이때 SNS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해경궁 김씨 사건이 터져요.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로 의심받는 트위터 계정이 자꾸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고 거의 폐악질에 가까운 트윗을 남기면서 검찰에 고발됐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은 신들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논란과 의혹으로 뒤덮인 한 해였어요. 해경궁 김씨 의혹부터 시작해서 김부선 씨와 스캔들, 그리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었고 셋째 형을 정신병원에 가둘 때 직권을 남용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이게 2018년 한 해에 쭉 펼쳐졌던 일인데 그게 2018년 말부터 2020년 그 사이에 다 정리가 돼요. 해경궁 김씨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긴 했는데 검찰에서는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 중지해요. 조폭과 관련됐다 이런 썰도 돌았는데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내사 종결했다 이런 이유로 수사 시작도 안 했고요. 김부선 스캔들은 어떻게 됐냐면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2018년 말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취하면서 대강 마무리됐는데 2020년 7월에는 당선 무효가 걸려서 이재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큰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 이런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거든요. 이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무죄라고 판결했어요. 이재명은 공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불법에 대한 엄정함을 키워드로 내세웠어요. 경기도 내에 공정국을 설치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대리점 횡포를 감시하고 지방세 체납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신천지에서 환자가 대량 발생했잖아요. 그때 경기도 역학조사반을 이끌고 과천 신천지 총회 건물을 직접 찾아간 것도 이재명이에요. 거기서 이재명이 한 게 뭐냐면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성과 중에 첫 번째로 잘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대응을 꼽기도 해요. 그런데 2020년 말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는 최악의 수를 뒀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푹 꺼졌고 반면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재명이 쉽게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것으로 보였던 그때 화천대유라는 초대형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6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그게 다 특혜 아니냐는 거죠. 갑자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얘기가 나오더니 야당도 지금 엮인 상태죠.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